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 연초에 이어지고 있는 논란의 사건 사고 소식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양지민 변호사 모셨고요.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이야기해볼 건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박나래 씨 이야기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의혹이 점입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니저들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고 의혹이 하루가 갈수록 추가되고 있는데 바로 이틀 전에 전한 이야기. 박 씨와 박 씨의 1인 기획사에 대한 탈루 의심 정황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2국에서 2022년에 박나래 씨와 그리고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그 내용이 지금 외부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사실 이제 탈루 정황이 조금 포착이 됐던 것이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이 1인 기획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어요. 등재가 돼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어머니가 실제 일하지는 않고 월급으로 한 8천만 원가량 지금까지 수령을 해갔다라는. 네, 연간 8천에 그렇죠. 임금이요. 연간 8천만 원 정도 수령을 해갔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사실 가족들을 취직을 시켜서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불거졌고 실제 예상했던 탈루 세액은 최소 20억 원대로 생각을 하고 세무조사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억에서 3억 원 정도만 이제 추징을 하다 보니까 사실 10%대로 줄었고 이것이 세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시 외부로 알려지게 된 그런 상황이고 많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는 한데 이렇게 가족 아니면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내부 구성원으로 해서 구성을 하다 보면 여지없이 불거지는 게 이제 세금 탈루 문제라든지 국세청 조사까지도 사실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명백하게 탈세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20억 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2, 3억을 추징을 했다는 건 이 의혹에 대해서 국세청도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세청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봤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박나래 씨의 그 법인의 경우에는 다 이익을 이제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해요. 법인에 유보를 해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한 2,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100억 원 정도 벌어들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을 어떠한 박나래 씨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배당을 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법인의 소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 자금으로 묶어두고 이걸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세금을 줄이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나래 씨는 이미 조사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차원의 세금 탈루 의혹 정황까지 함께 불거졌다는 이야기 잠시 전해봤고요. 조금 더 대중들에게 충격을 줬던 이야기는 다른 의혹입니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 매니저가 이제 근무 중에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무 중에 박나래 씨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서 이걸 두고 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주장은 이게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갑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매니저라는 업무의 특성상 어디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차량도 운전을 같이 하고 이동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차량 자체도 매니저들의 이제 근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무지 내에서 박나래 씨와 다른 남성 간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목격하거나 뭐 이렇지 않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예. 근무를 하는 상황, 운전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같이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강제로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이게 상황이었다. 운전 중에 굉장히 위험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떠한 업무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도 해당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위의 상하관계, 그러니까 위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박나래 씨가 고용주고 전 매니저는 고용이 된 사람인데 그러한 위력 관계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은 전 매니저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예. 이 진정서를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고 갑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이건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뭐 위자료 지급 사안 뭐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예.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실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어떠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피해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쨌든 정신적인 손해, 예. 그것을 목격함이나 아니면 내가 근무 환경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받았던 정신적인 그러한 뭐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좀 확인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전 매니저들이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거듭된 폭로에 박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해서 확산되었던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일종의 역풍도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개인의 너무나도 이 적나라한 사생활, 민낯을 낱낱이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전 매니저들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사생활에 여과 없이 공개된 박나래 씨인데요. 이에 도를 넘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 매니저들을 향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까지 이렇게 밝혀지는 거 보면 예. 인신공격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이런 내용까지 공개가 되는 게 맞나?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다. 너무 과하다. 오히려 박나래 씨가 불쌍해 보인다라는 동정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전형적인 갑질로 보는 시각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 거듭된 논란의 이야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차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와중입니다. 자, 이번 박나래 씨 의혹의 또 한 축에는 불법 의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인물이 또 수사 대상인데 경찰이 지난달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주사임으로 불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 위반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그리고 의료기기를 집안에서 들여와서 또 사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든지 다양한 혐의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 주사 이모라고 불려지는 이 여성의 집에 압수수색을 시행을 하면서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네. 실제 이 출국 금지 상황입니다. 만약에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출국을 해버리면 수사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도 지금 의혹으로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의료법 위반이나 의료기기법 위반도 물론 굉장히 중대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예.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예상 형량이 훨씬 더 가중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그 다이어트 약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약을 이제 아마 처방을 해서 먹어야 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약을 부적절하게 빼돌렸거나 예. 뭐 이러지 않고서는 사실 구할 방법이 없죠.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강제 수사가 시작된 것이고 이 부분은 약을 처방해서 먹은 연예인들도 함께 문제가 될 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박나래 씨 등이 제공받았다는 의료 서비스가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쟁점 중에 또 하나가 이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인물이 의사인지 아닌지 여부이기도 한데 한간에 알려진 대로 이제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아예 그 해외 환자 유치업자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사이모는 중국 병원에서 성형센터장이었다. 그리고
찐 교수였다라고 본인을 소개를 했고요. SNS 상에서는 12년 전, 13년 전에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를 했고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를 역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리고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대표 직함이 적힌 명함을 사용하면서 연예인들과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는 의사가 아니었다. 해외 환자에 유치하는 그런 브로커 역할이었다. 예. 사무실만 내어줬을 뿐 의료 행위를 전혀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주사이모 이 씨는 이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고요. 대한의사협회 등록 이력 또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방송인 박나래 씨 관련 의혹 한 축에 있는 불법 의료 서비스 최근의 수사 상황까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